안녕하십니까, 수유림입니다. 오늘 제가 의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융권에 일할 때는 맨날 이렇게 양복만 입었는데 부동산 하면서는 거의 양복을 입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간만에 네코다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그나마 깔끔히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최근에 이제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해서 참 말이 많죠.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규정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하고요. 이게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은 제가 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AI죠. 생성형 인공지능 AI, 그 중에서 챗 GPT를 통해서 이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 AI라는 그 친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보는 친구니까 아무래도 정보량이 방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AI하고 이 농촌 체류용 쉼터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시행이 될 것인지, 만약에 시행이 되기 어렵다고 하면 뭐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농촌 체류용 쉼터 금액을 토지와 건축물까지 1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농촌 체류용 쉼터가 가능하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될지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눈 그 부분을 오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농촌 체류용 쉼터란 무엇인가 라는 게 중요하겠죠. 제 의견 아닙니다. 인공지능인 그 챗GPT가 정보를 다 취합해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준 내용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가 바라보는 농촌 체류용 쉼터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안한 이 농촌 체류용 쉼터는 설치를 하고 나서 1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이동식 주택입니다. 주로 농촌 체험이나 휴식을 위해서 사용되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집 같은 개념입니다. AI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농지 면적과 기반 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쉼터가 설치될 농지는 최소 15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같은 부대 시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면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허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류용 쉼터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놓이고 데크를 뽑고 처마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고 정화조를 놓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허가 없이 전용 없이 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액보다 2배 이상의 최소 경작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쉼터 부지와 부대 시설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챗 GPT가 본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챗 GPT가 바라본 농촌 체류용 쉼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안을 했고, 허가 없이 10평의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을 수 있고 데크와 여러 가지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면적에 플러스 2배 면적의 경적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 면적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이 인공지능 AI는 이 농촌 체류용 쉼터 규정에 있어서 제일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설치 사용 가능 기간 12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우려감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AI가 바라본 농촌 체류용 쉼터의 한계입니다. AI는 어떻게 보냐면 체류용 쉼터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12년 사용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12년 후에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기적인 투자나 자산가치 측면에서 보면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AI는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동식 주택의 설치에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주거지 면적과 농지 분할에도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이나 분할 규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벽이 꽤 큽니다. 이렇게 AI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체류용 쉼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넓은 땅을 찾는 게 아니고 체류용 쉼터를 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체류용 쉼터 10평과 데크와 뭐와 해서 전용 없이 사용하는 면적이 20평이다 라고 하면 20평의 2배인 40평의 경작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60평 정도만 있으면 20평을 전용 없이 체류용 쉼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땅은 작게 할 수 있지만 허가받은 땅은 체류용 쉼터 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농지 상태 그대로의 60평, 70평짜리 땅이 최적화되어 있는 땅인데 그런 땅을 찾기가 행정적으로 어렵다라고 AI가 보고 있습니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예. AI의 결론은 체류용 쉼터가 여러 가지 허가 없이 뭔가 할 수 있게 풀어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1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약 안에서 거의 1억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를 사고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고 배송하고 설치하고 하는 그 모든 비용을 1억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산가치 측면에도 그렇고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다. AI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에게 대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억 안에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아니라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AI가 제안한 대안은 바로 이렇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의 대안은 소형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형 전원주택이란 이런 겁니다. 소형 전원주택은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으로 법적으로 안전한 주거지입니다. 규모가 작지만 자기만의 공간에서 편안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집입니다. 자, 이런 소형 전원주택은 기본적으로 토지 구입과 주택 건설이 포함이 되며 이미 기반 시설, 전기, 수도, 도로 등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설치가 됩니다. 주거지로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보는 농촌 체류용 쉼터의 대안은 바로 소형 전원주택이었습니다. AI가 바라보는 소형 전원주택의 그럼 장점을 제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형 전원주택은 그런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라고 하면 소형 전원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나 경기 근교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지역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형 전원주택은 법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나고 토지와 주택이 함께 구입되므로 투자 가치 또한 높습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반 시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 비용이 적고 유지 관리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따라서 소형 전원주택은 법적인 안정성과 장기적인 자산 가치가 보장되고 관리도 쉬운 측면이기에 단기적인 체류용 쉼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주거지로서의 더 나은 선택이 소형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황당할 수도 있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도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AI가 바로 본 내용입니다. 이 AI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근거자료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이런 결과를 준 거니까요. 제가 AI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유튜브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10분짜리로 한번
의견을 줘라 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내용을 준 겁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농촌 체류용 쉼터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획기적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그 보도자료 보고 나서 앞으로 누가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짓겠나? 농촌 체류용 쉼터만 해도 충분히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주말 별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이후에 진행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작년 연말에 각 지자체로 이제 지침이 하달되어서 지자체별로 지금 세부 규정을 확정을 짓고 이제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몇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규정이나 아니면 이제 완전한 농지 상태이어야 되거나 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필수 요건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소형 평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땅 넓은 게 싫은 게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맥시멈 토지와 건축물 모든 조성 비용을 1억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정부가 내놓은 기본적인 규정 안에서 이 1억 원의 금액을 투자하기는 체류용 쉼터의 규정 중에 큰 핵심일 수 있는 사용기한 12년, 이 12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충돌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한만 없다라고 하면은 전부 농촌 체류용 쉼터로 가셔야죠. 굳이 왜 집을 짓습니까? 저 같아도 집을 안 지을 것 같습니다. 체류용 쉼터 막 단지 만들어서 분양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기한이 12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무기한으로 풀어주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은 게,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그 사람들한테는 또 충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비용을 들여서 정식 건축물을 짓는데 여기에는 그런 허가 없이 자유롭게 뭘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이 허가받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망스럽든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12년을 완벽하게 풀어준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나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면 기간을 연장을 할 때 좀 조건들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 기준을 통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뭐 3년이고 뭐 2회고 이렇게 연장을 해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무기한으로 우리가 정식 건축물을 사용하듯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사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전의 내용은 생성형 AI가 바라본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갖가지 농촌 체류용 쉼터의 정보를 지금 보고 듣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당치도 않다 싶으시면 댓글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일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농막 관련돼서 영상을 올려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얼마 전에 보니까 조회수가 50몇만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댓글로 이런저런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돼서 공통 주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능한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유림이 부동산 매물 위주의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2025년 들어와서는 좀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오늘같이 매물 이외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또 공유하고 의견 소통하고 하는 자리도 만들고 싶으니까요. 다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마음에 안 드셨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간 나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또 뭐가 있을지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